안녕하세요. 나노스토리입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매우 비극적이라는 걸 알게 됐다면, 그리고 자신의 운명을 어떤 노력으로도 바꿀 수 없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테넷의 소재는 매우 비현실적이지만 그 안에 펼쳐지는 이야기는 이미 여러 철학자들이 논쟁해온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영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넷의 악역 사토르는 미래의 어떤 세력과 소통합니다. 덕분에 사토르는 앞으로 일어날 중요한 사건을 미리 알 수 있죠. 미래 세력은 그에게 기록으로 남은 과거를 보내줍니다. 오슬로 공항에서 대규모 폭발 사건이 일어났다는 신문 기사를 보내주는 식이죠. 중요한 건 기록 그 자체입니다. 기록으로 남지 않은 사건은 미래 세력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도 기록으로 남은 역사이든 말이죠. 그래서인지 사토르는 기록에 매우 집착합니다. 기록이 없는 주인공을 신뢰하지 않고 미래에서 온 기록 때문에 주인공에게 작전을 맡기죠. 사토르는 자기의 감정마저도 기록에 맡겨 해석합니다. 영화에서 사토르는 수시로 맥박을 체크하죠. 그리고 맥박 수치에 따라 자신의 감정을 해석합니다. 주인공과 다투고 맥박이 130 나왔으니 자기가 흥분한 거라는 식이죠. 기록에 집착하는 사토르는 원인과 결과를 뒤바꿔 판단하는 듯 보입니다. 기록은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적어놓은 결과인데 미래의 기록을 보고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고 있는 거죠. 미래에서 온 기록을 보고 주인공에게 작전을 맡기는 것, 자신의 감정을 맥박 기록에 맞춰 해석하는 것, 모두 원인과 결과가 뒤바뀐 행동이죠. 그렇게 본다면 사토르는 인버전 그 자체를 상징하는 인물일지도 모릅니다. 테넷에서 인버전은 원인과 결과를 뒤바꿔 놓죠. 영화에서 인버전된 총알 위에 손을 올리자 총알이 튀어오르죠. 인버전이 단순히 시간을 거꾸로 돌린 거라면 총알을 떨어뜨린 적도 없는데 총알이 튀어오를 리 없습니다. 내가 떨어져 있으니까 누가 나를 떨어뜨린 것이다. 인버전은 결과가 먼저 생기고 원인을 만들어냅니다. 무슨 말인지 살짝 아리송한 분들을 위해 실제 있었던 과학 실험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뇌의 어떤 부위를 전기로 자극하면 왼손을 들어 올리는 동작을 하게 됩니다. 한 과학자가 어떤 사람을 불러다 그 부위를 몰래 전기로 자극했죠. 아니나 다를까 그 사람은 왼손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과학자가 아무것도 모른 척 갑자기 왜 왼손을 들어 올렸냐고 묻자 그 사람은 갑자기 팔이 가려워서 손을 들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결과를 가지고 원인을 거꾸로 만들어낸 겁니다. 똑같은 실험을 반복할 때마다 마찬가지였죠. 그냥 들고 싶어서 들었다는 사람도 있었고 뻐근한 느낌이 들어서 손을 들었다는 사람도 있었죠. 이렇게 본다면 자유의지라는 게 매우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나는 과학자에 의해 손을 들어 올리기로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내 의지로 손을 들어 올린 것 같지만 그건 그냥 환상에 불과할 뿐이죠. 과학자가 정해놓은 결과를 그대로 따라간 거죠. 여러분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자유의지는 착각일 뿐이다. 모든 인간은 이미 정해진 운명을 따라갈 뿐이다. 뭔가 허무하지 않으신가요? 미래가 정해져 있다면 내가 지금 노력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역사적으로 허무주의는 극단적인 파괴주의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정해진 미래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된 사토르. 사토르 또한 극단적인 파괴주의로 나아가죠. 세상은 물론 자기 자신마저 파괴하려 합니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오히려 기다립니다. 한편 테넷의 주인공은 정해진 미래가 있다는 걸 받아들이려 하지 않죠. 과거로 돌아가 미래를 바꿔보려 합니다. 그러나 그에게 돌아온 것은 똑같은 결과. 일어난 일은 일어난 일일 뿐이다. 그도 결국 미래가 정해져 있다는 걸 받아들입니다. 미래 세력 덕분에 앞으로 펼쳐질 모든 일을 알고 있는 사토르. 그를 꺾기 위해 주인공이 선택한 방법은 무지. 바로 미래에 대해 모르는 겁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데 뭔가 역설적이지 않나요? 미래를 알면 왜 안 되는 걸까요? 미래의 주인공은 사토르가 패배할 걸 알고 있습니다.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주인공이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행동을 해줘야 합니다. 무언가를 미리 알면 안 되죠. 알게 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세계의 균형이 미세하게 뒤틀리며 정해진 결말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주인공 또한 정해진 운명을 따라가도록 설계된 꼭두각실까요? 영화 테넷은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다고 보는 영화일까요? 영화에서 자유의지에 대한 언급은 딱 한 번 나옵니다. 주인공이 튀어오르는 인버전 총알을 보고 과학자에게 자유의지가 존재하는 것인지 묻죠. 과학자가 대답합니다. 네가 손을 위에 올려놓지 않았다면 총알은 안 움직이지 않았을까?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의견이 다르겠지만 저는 논란이 자유의지를 긍정하는 쪽에 좀 더 무게를 뒀다고 생각해요. 한 유명한 양자 과학자가 자유의지에 대해 한 말이 있습니다. 자유의지는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다. 자유의지는 다만 이미 존재하는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어떤 것이 실제로 일어나는지 영향을 미칠 뿐이다. 자유의지가 상자 안의 고양이를 사라지게 만든다거나 없던 총알을 마술처럼 하나 더 만들어내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 가능한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어떤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게 만들지 영향은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고양이를 살린다거나 총알을 튀어오르게 만드는 정도는 자유의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정해져 있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영화 컨택트에서도 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진 적이 있습니다. 120년 전 니체라는 철학자도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던졌죠. 니체의 영원 회귀 사상은 이런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당신의 인생이 똑같이 몇 번이고 반복된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내릴 것인가? 니체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아모르 파티, 너의 운명을 사랑하라.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후회 없는 선택을 하라. 운명이 나에게 큰 비극을 가져다 주는 것 같더라도 실망하고 도피하려 하지 말고 지금 마주한 현실을 후회 없이 능동적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닐이 죽음 앞에 너무나 담담한 이유, 그가 그의 운명을 사랑했기 때문 아닐까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한 대학교 졸업식 연설에서 꿈 대신 현실을 쫓으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놀란은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그들이 가진 꿈의 가난한 사촌 정도로 본다고 지적합니다.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 꿈을 이루기 위해 눈앞의 현실을 희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요? 놀란 감독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을 더 소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내일만 사는 놈은 오늘만 사는 놈에게 죽는다. 사토르는 주인공에게 패배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테넷은 이해하기 어려운 영화지만 그 안에 숨겨진 메시지는 직관적이고 보편적인 영화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테넷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이상 나노스토리였습니다. 안녕.